네, 하반기 화물연대를 둘러싼 동향과 화물연대가 요구할 입법 요구안에 대한 설명에 이어서 그렇다면 어떤 사업과 투쟁으로 이런 동향을 해치고 투쟁을 해나갈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반기 투쟁 기조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반기 입법을 위한 집중적인 투쟁을 벌여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지만 시기를 놓치지 않는 집중적인 투쟁이 하반기 때는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는 아래로부터의 투쟁 동력 형성입니다. 조합원 동지들이 동의하고 조합원 동지들의 총의를 모을 수 있는 투쟁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는 윤석열 정부에 맞선 투쟁 조직화가 필요합니다. 현재 안전운임제 입법을 비롯한 화물운송 산업의 전반적인 정책 기조를 윤석열 정부가 대기업 파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선 투쟁 조직화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시기별 사업 계획일 겁니다. 9월에는 힘있는 안전운임제에 대한 입법안 발의와 안전운임제의 사회적 의제화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국회의원 보좌관 세미나 간담회를 통해서 화물연대 대안입법 요구안에 대한 국회의 이해를 높이는 사업을 진행했고요. 실제로 윤종군 황운하 의원과 함께 화물연대 차종 품목 확대 요구안을 담은 입법안을 공동 발의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10월은 본격적인 투쟁을 준비하는 현장 조직화가 중요한 시기일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전국 동시다발 현장 선전전 10월 19일 지역본부별 동시다발 집회를 통해서 화물연대의 투쟁력을 과시하고 투쟁을 선포하는 시기로 10월을 살아내고자 합니다. 11월 이후 투쟁 계획은 국회 정치 일정에 맞춰서 전개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투쟁 계획 전에 하반기 법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국회 일정을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앞에서 설명드렸던 4개 법안은 국토교통위원회라고 하는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에 속해 있는 국회의원들이 법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조율하고 합의하는 단계입니다. 이러한 논의 과정을 거쳐서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게 됩니다. 국회 본회의는 국회의원 과반수 이상이 찬성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과반수가 의결된 법안은 국무회의, 대통령에게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법을 공포하거나 15일 내에 거부권 행사, 제의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법안에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 국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해봐라 라는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15일 내에 대통령이 아무런 결정도 하지 않게 되면 법안은 자동으로 공포되게 됩니다. 대통령의 제의 요구에 의해서 되돌아온 법안은 다시 국토교통위 상임위와 본회의 단계를 거칠 수도 있고요. 국회의장의 판단에 따라서 본회의에 바로 상정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대통령이 제의 요구를 한 경우에는 조금 더 신중하게 국회가 이 법에 대해서 논의했다라는 의미로 과반수 의결이 아니라 과반 출석의 3분의 2 이상의 국회의원의 동의가 있어야 재의결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두 번째 재의결이 된 법안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더 이상 행사할 수 없이 바로 공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화물연대가 입법한 안전운임제 법안 역시도 이 순서에 따라서 법안 처리가 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국회 일정에 맞춰서 11월 이후 투쟁 계획은 다음의 3가지 국면이 중요한 투쟁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국면은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 본회의에 상정되는 단계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는 제출된 법안, 발의된 법안의 구체적인 문구를 논의하거나 여야가 합의를 하는 중요한 국면이기 때문에 이 법안이, 그러니까 화물연대가 제출한 법안으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상임위원회에서는 발의된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하고 합의하는 기구입니다. 따라서 화물연대가 발의한 대안 입법안 수준으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할 수도 있고 여야가 합의를 한다면 그보다 낮은 수준의 법안, 정부가 제출한 수준의 법안 혹은 더 높은 수준의 법안도 통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화물연대 요구를 그대로 반영한 법안을 상임위원회에 통과시키는 것이 중요한 목표입니다. 이렇게 본회의의 상정을 완수시키는 것이 국면 1의 중요한 목표일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 국면은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거부권 행사 사이입니다. 당연히 화물연대가 요구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저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목표일 것이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를 저지하는 투쟁이 두 번째 국면에 배치되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거부권 행사 이후에 다시금 법안을 재의결하는 시기일 것이고요.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 주요한 전략을 조직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일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국면은 11월 말 12월 초, 늦어도 12월 초에는 본회의에 법안이 상정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면 1에는 국회 압박을 위한 사회적 여론 형성과 화물연대 투쟁 동력을 과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화물연대의 힘을 받아서 국회에서 다른 짓을 하지 못하도록 국민의힘과 정부가 화물연대 투쟁력을 보고 자신들의 주장을 끝까지 관철시키지 못하도록 대규모 대중투쟁, 상경 집회 같은 투쟁들이 배치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후퇴 없는 안전운임제에 대한 입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고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는 것을 목표로 투쟁 조직을 위한 현장 조직 사업을 넘어서 조합원 상경 집회 등 대규모 대중 투쟁이 이 국면 1에 배치되어 있을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투쟁 계획은 중앙집행위원회 논의를 통해서 별도로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국면은 본회의 통과 이후에 15일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15일 내에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리 긴 시간이 아닙니다. 심지어 아마도 화물연대 안전운임제 법안은 국회를 통과하는 순간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이 정해져 있는 법안일 것입니다. 15일 동안 대통령이 장고를 거듭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빠르면 3, 4일, 길어도 일주일 안에 정해져 있는 답대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짧은 시기에 국민 여론이 집중되는 강한 투쟁을 벌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국민들이 주목하게 하고 거부권 행사의 정치적 정당성을 최대한 깎아내릴 수 있는 언론 주목도가 높고 강도 높은 투쟁을 통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저지하는 것이 이 국면의 목표일 것입니다. 세 번째 국면은 화물연대의 이런 투쟁에도 불구하고 거부권이 행사됐을 때 재의결까지의 과정일 것입니다. 이 시기에는 전략적인 재의결 시기와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3분의 2 이상 국회의원의 동의가 필요하고 여기서 통과된 법안은 바로 공표가 될 수 있는 만큼 화물연대에서는 국회 본회의 재의결을 가결시키는 것을 목표로 이 시기에 투쟁을 해야겠습니다. 다만 재의결 시점은 거부권 행사 이후에 기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어떻게 우리가 본회의에서 이 재의결을 시도하는 것이 가장 유리할 것인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이에 맞는 투쟁을 배치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